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2%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저축률은 2.8%로 20개 회원국 중 평균 6.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6개월 만에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손해율은 고객인행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손해율이 71%가 보통 손익분기점으로 꼽힙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한두 곳을 추가로 인수해 규모를 2조에서 3조 원대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유럽과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발목을 잡았다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증시의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목요일 2%대 급등세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1%가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7%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 오르면서 518선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5원 30전 내리면서 1114원 60전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1.3%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는 0.5%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 연결해서 조금 전 살펴본 뉴욕 증시의 자세한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마감 소식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고용 등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의 발목이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였던 4일 뉴욕 정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88.32포인트, 0.72% 내린 12,169.88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9.82포인트 내린 1321.15에 나스닥 지수는 14.07포인트 하락한 2784.67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 지수는 0.3% 올랐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통계에서 2월 실업률은 8.9%로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또 2월에는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19만 2천 개로 전월의 6만 3천 개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가 내전 상태로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등이 시장에 독이 됐습니다. 1월 공장 주문과 실업률 관련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성 재료가 될 법도 했을 텐데 유가라는 이 재료에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유가 때문에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어떤 모습을 가져올지도 상당한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미국에서 비축류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국제유가 동향과 함께 살펴볼까요? 네네. 지난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2.51달러, 2.5% 오른 배럴당 104.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중동 정정 불안 속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한 주 동안 6.7%나 상승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배럴당 140달러 전후를 세계 경제 흐름을 바꿀 유가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여름 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압력을 주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바레인 사태가 악화된다면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이 같은 수준을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 미국의 경제 조타수들도 최근 의회 청문회 등에서 유가 문제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전가의 보도로 여겨지는 비축류 방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6일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MBC 방송에 출연해 비축류 방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7억 2,600만 배럴을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1,914만 배럴입니다. 미국은 지난 85년 100만 배럴을 시험 방출한 데 이어 91년 걸프전 때 1,740만 배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피해 당시에 1,100만 배럴을 방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비축류를 방출한다면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이번 주 경제지표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이번 주 경제지표는 한산한 편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지표들은 소매 판매, 소비자 신뢰지수, 기업 재고 등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줄 굵직한 것들이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7일에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됩니다. 소비자 신용은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1월 신용 증가 규모는 전월 61억 달러보다 줄어든 25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11일에는 1월 무역 수지가 공개됩니다. 전월 406억 달러 적자와 비슷한 4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 36만 8천 건보다 다소 증가한 38만 5천 건이 예상됩니다. 11일에는 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전월 0.3%보다 높은 1.0%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나오는 3월 미스간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76.5가 예상됩니다. 기업 재고는 전월과 같은 0.8% 증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이 저점을 기록했던 그 날짜에 딱 2주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2주기 만에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떤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2009년 3월 9일 당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676에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였던 2007년 10월의 1565에 비해 57%나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 지수는 95%나 뛰어오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주식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론은 버블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았고 중동 사태만 해결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쪽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의 주가 순이익 비율은 현재 17.4배로 닷컴 버블기였던 1999년 3월의 30.6배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또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도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현금 보유액도 2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들을 근거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를 기준으로 1500까지는 버블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후반부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목요일에 2% 넘게 급등을 했었고 지난 금요일도 이에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코스피가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4.02포인트 상승한 2004.68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리비아 사태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중재안 동의 소식에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유가 하락과 금가 하락을 동반 유도했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민간이지만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의 분위기를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의 글로벌 지수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시아 시장 모두 장 초반에 시작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과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외국인의 매매 현황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3,935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 한때 순매수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452억 원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6,072억 원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 1,083억 순매수를 했고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급등한 건설업종은 이날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건설 6.98% 상승, 대림건설 6.17% 상승, GS건설 4.75% 상승을 하면서 10만원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역시 3%와 2%대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지수 반등과 함께 금리 인상 기대감 고조로 인해서 금융주들 역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5%대, 신한지주 4%대, KB금융 3%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권주 역시 좋았는데요. 특히 NH투자증권이 신경분리법 합의에 의해서 8%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IT 업종들도 좋았는데요. 삼성전자 2.38% 오르면서 94만원대를 복귀했고, 하이닉스 역시 외국인들의 장중 계속적인 매수로 인해서 2.64% 상승을 하며 29,000원대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G전자 1.32%, 삼성전기가 0.75% 올랐지만 LG이노텍은 증권사 분석에 의해서 적자 지속 전망에 따라서 2.77% 하락하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통업종도 모습이 좋았는데요. 2.65%를 올랐습니다. GS글로벌 8.23% 상승, 롯데쇼핑 6.54% 상승, 현대 DSF 3.3338% 상승, 현대백화점 4.08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자동차, 조선 등의 운송 장비 업종도 역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나타났지만 장 후반에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5.2% 올랐고요. 한진중공업 3.5%, 삼성중공업 3.28%, 현대중공업 1.6% 올랐습니다. STS조선해양은 0.91% 올랐고요. 반면에 대우조선은 3.3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수식들도 역시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장 후반에는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아차는 0.32% 하락했고 현대차는 0.27% 하락했지만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3.2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한가 6개를 포함해서 60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포함해서 219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78개 종목은 보합을 나타냈고요. 총 거래량은 3억 3,050만 주 정도 거래됐고 총 거래 대금은 6조 449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52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대비 코스닥 지수가 7.85포인트 상승하며 518.79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면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역시 코스닥도 299억 원 순매수를 하며 역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기관 또한 65억 원을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이 홀로 370억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로는 역시 테마주를 들 수 있는데요. 디도스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5.93% 상승, 소프트포럼이 4.5%대 상승, 나우컴도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급등을 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주는 역시 좋은 흐름이 이어갔지만 시장별로는 희비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쌍용정보통신이 8%대 넘는 상승과 디지털텍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반면에 삼양식품은 2% 후반의 하락과 쌍용라면은 6% 하락, 일신석재도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베아 사태 진정의 유가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여행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모두 투어 5%대, 하나투어 2%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상한가 12개를 포함해서 65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2개를 포함해서 294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보합은 82개 종목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유가와 증시와의 상관관계, 이 미국 쪽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오늘 장 변수에서도 이 국제유가 급등이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변수들이 요즘 우리 증시에 좀 적극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재료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변수들 어떤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의 변수는 지금 제가 2가지 정도로 했는데 제가 주말에 계속 있으면서 1-2가지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들 요즘에 아시다시피 리비아 사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미국 밤장은 리비아 사태에 의해서 반정부군의 중재안 거부와 카다피 측의 석유도시 브레가 공격과 아스다비아의 군사지역 폭격을 하면서 긴장감 고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가는 급등을 하고 리비아 사태 긴장 고조로 국제 글로벌 시장 조정을 일제히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역시 오늘 장이 이틀 연속 급등을 했던 장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비아 사태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사항도 오늘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이틀 연속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가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의의를 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소량이라도 매수를 한다면 사물 시장이 리스크에 쌓여서 있는 안개 속의 형국이겠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할인된 시장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가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 달러 약세 현황인데요. 지금 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트레세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글로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약세일 때 일반적으로 우리 지수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아마 약간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싶네요. 네. 오늘의 변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대응을 좀 하려면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들어볼까요? 예, 오늘장 대응을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썼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건설주 추가 매입은 일단 주의하자로 발언을 썼습니다. 리비아 사태 안정화 분위기와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던 건설주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하루는 금요일, 토요일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의 리비아 분화로 인해서 조금은 조정을 받을 것이라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의 추가적인 매입은 전액 매수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매수를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저점 부분의 변동성 다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데요. IT 관련주들을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 현황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아직까지 힘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관련주는 일단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T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항상 거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매물대를 뚫어가는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매입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이닉스, 삼성 SDI 매물대가 돌파를 하며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유가와 반대편에 있는 주식들을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유가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 태양광과 풍력 관련 주식들인데요. 중동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유가는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추천해드린 오성 LST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크게 OCI, SKC, SK솔믹스, OCI 머티리얼즈, 한솔테크닉스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유가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그의 앞에서는 또 전기전자 업종 쪽에 대한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살펴봤고요. 여기서 또 종목을 추출해 봐야 되겠죠. 관심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예, 일단 제 추천해드린 종목은 주말에 좀 고민을 또 했었는데요. 네. 태양광 필린 산업에 대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SKC를 추천해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세 가지 정도로 또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필린 산업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일단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모듈 보호에 사용이 되는 보호 필름이 전 세계 최초로 모두 생산되고 있고요. 태양광 필름 시장, 태양광 산업 발전에 힘입어서 향후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화학 부분의 2011년도 PO 수익성 개선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O는 국내 독점입니다. 이 회사가. 연간 환산을 하면 28만 톤 정도 수준이고요. 고수익 성장의 PBG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했던 게 2011년 지분법 손익 턴어라운드 전망인데요. SKC 인더스트리즈가 지분율 100%의 에바 시트 본격 양산으로 해서 2011년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고요. SK해운 지분 전량 매각으로 인해서 지분법 손익의 변동성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모습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KC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의 한 70% 이상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SK를 추천했던 거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21 이평선을 항상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줄을 꺼 보시면 SKC가 21 이평선을 항상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4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개인 투자자들 늘 마찬가지지만 저가의 주식을 살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좀 수급상으로나 차트상으로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전방위적으로 좋아하지만 특히 기관이 이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술적으로나 기본적 분석으로나 보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진입 가격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저는 45,000원 선에서는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수익 기간으로 생각하는 거는 43,000원 부근입니다. 43,000원 크지 않는 구간이지만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43,000원 구간이 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지금 수익 구간이 48,000원 구간입니다. 48,000원 정도의 수익 구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 구간은 36,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탑 엔지니어링이죠. 이 종목 AS를 좀 해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리시죠. 네, 탑 엔지니어링 주가 흐름. 탑 엔지니어링 지금 네. 제가 지금 1,2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9,000원 그러니까 9,80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일단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네. 탑 엔지니어링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강력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업황의 호조에 따라서 이 주식도 그렇게 지금 주가 흐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네. 결코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기본적 분석에 따라서 보면 이건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문제는 지금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기관이 그 개인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했던 가격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조정기에 있어서는 추가 매입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번 종목 AS를 해볼까요? 예, 지난번 종목은 이제 AMOLED 관련해서 AP 시스템과 동아일텍 장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또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AMOLED의 채용률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LG 그리고 대만 업체들의 장비 투자가 좀 확대가 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금요일 대부분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는 상승시보다는 역시 좀 다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 다만 아직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는 두 종목 모두 한 10%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찾기 위해서 오늘의 뉴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이번 주 같은 경우 디도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핵심적인 이슈가 많이 있긴 했지만은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는 중국의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전인대 관련돼서 좀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일부터 이제 양회기가 들어가면서 중국의 최고 정치 자문회의인 전국 인민 이제 협상과 그리고 전국 인민 대표회의 전인대에서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많이 논하게 되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을 봤을 때 전인대 이후에 이제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의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내용은 지금 현재 뭐 이제 성장보다는 이제 내수 같은 분배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신성장 산업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뭐 자국 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뭐 내수 성장보다는 이제 내수 쪽 관련해서 중국의 삶의 질을 좀 높인다고 하면은 뭐 주택 건설이라든가 그런 건설 분야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OCI, 두산인프라코, 동양기전, 뭐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참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은 대형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현대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부 대개발과 같은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가 좀 많이 강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뭐 건설이라든지 기계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글로벌 중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유가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가 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 풍력이나 그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주가의 좀 낙폭을 키웠던 수급 악화 원인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그 부분도 최근 들어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 가대주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사업부인 조선업은 1분기에 수주 모멘텀이 좀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플랜트나 자원 개발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원화된 사업 구조가 뭐 최근에 뭐 조선주가 위기에 처했다는 뭐 말이 나올지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은 현대중공업의 좀 강점으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올해 같은 경우 크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같은 경우 전일 미국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보합권이나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락 출발했을 때 43,5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50만 원 정도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50만 원 선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두산인프라코 기계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두산인프라코도 역시 균형 발전과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굴삭기 수요 증가에 대한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굴삭기 같은 그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봄이 좀 최대 성수기입니다. 따라 성수기를 앞두고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실적 기대감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장 큰 재료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브라질의 굴삭기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월드컵과 올림픽 같이 인프라 투자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상당 부분 좀 크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네. 국가 중에 하나고 남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 개발과 더불어서 플랜트 수요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진출을 하는 거는 뭐 실적에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역시 매수가는 27,100원 보합선 부분에서 10% 정도 생각을 하시고 31,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 목표가 31,000원 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에서 현대중공업은 목표가 50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상으로는 약세장이 코스피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상황이 조금 더 좋고요. 동시호가 때는 520선, 코스닥 쪽은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쪽은 2000선이 좀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시장 흐름 자체가 좀 초반에는 약간 관망세 분위기이지 않냐,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장이 시작됐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좀 부담스러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순위가 또 바뀌었죠. 포스코가 지난 금요일에 다시 역전을 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2% 내리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0.8% 내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부진한데 반해 어제 지난 금요일 모비스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LG화학 0.7% 내리면서 또다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1% 하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금요일 아주 좋았죠. 흐름이 1.1%, 0.6% 각각 내리면서 지난 금요일의 상승분을 일부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4%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기록했었고 어느새 29,15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약세고요. SK이노베이션은 0.5% 내리고 있습니다. 18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LG전자는 11만 5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가 0.1%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6% 오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0.2% 오르고 있습니다. SO일은 0.8%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0.4% 오르면서 40만원 선에서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40만원 선 무너지는 거를 투자자들이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런 현상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삼성화재는 0.4%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0.3% 약세고요. 현대제철, 호남석유, 삼성물산 각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는 보합이고요. 하나금융지주 0.6%, 삼성전기가 0.3% 내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1.1% 오르면서 유통주들,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죠? 롯데쇼핑과 신세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기업은행은 0.5% 내리고 있고요. 코스피 200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02 가리키고 있고요. 0.1% 내리고 있네요. 코스닥은 520을 막 회복했습니다. 0.6% 정도 오르고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지난주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2%대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약간 약세입니다.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CJ 쇼핑은 0.3% 오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와 다음은 각각 약보합입니다. SKFA와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아이시티는 보합이고요. 동선 0.1%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스게임즈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밀리고 있고요. 멜파스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GS홈 쇼핑이 2%대, 태용 같은 경우는 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과 덕산하이메탈, 아토, 성우하이텍은 각각 약세입니다. 그 밖에 젠백스와 주성엔지니어링, 실리콘업스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성룡광전투자, 테크노스미캠, 오성 LST는 각각 약세입니다. 이오테크닉스와 하나투어, 그리고 네페스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지수 자체 코스닥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520선 회복한 상태고요. 0.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5원 30전 내리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SK증권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흐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한 52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이나 강보합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은 주말 사이에 다시 소폭 조정받으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종목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것들은 좀 소폭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0.5% 전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종목 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글로비스가 플러스 2.94포인트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만도나 현대모비스는 엇갈린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의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금융이나 석유화학, 에너지, 조선주들도 한 마이너스 0.5%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선행지수가 돌아가면서 유통업종들, 또 통신업종들은 한 1% 전후에 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은 업종별로도 말씀을 쭉 해주셨고요. 주 초에 지금 막 2,000선이 또 무너진 상황이고, 지난주 후반에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한번 꾸려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난주에는 주식시장이 좀 급등했었는데요. 의미 있는 시장 시그널을 좀 발견했다면은 2,000포인트 밑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고
주가 보건력 또한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유가의 방향과 주 후반에 있는 금통위 등의 이벤트, 또 중국 물가지표의 불확실 주식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동아시아 긴축으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이번 중국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는 긴축 우려가 현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 가격 등의 원자재 가격은 유가는 상승하고 있지만요, 식품 가격 등은 벌써 꺾인 상황이고요. 또 중동 리스크도 펀더멘탈이 훼손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120에서 130달러 사이에서 한 달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중동 주변국들의 증상과 미국 등의 대응으로 볼 때는 이러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수 경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 경직성을 견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응하기 좀 상당히 어렵지만요, 중기적인 시각에서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좀 보유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영 연구원과 함께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소식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달러원 환율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흐름 이제 막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소식 종합해 보도록 하죠. 예, 지난주에도 이제 리비아 사태가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환율이 이제 120일 이평에 막히면서, 하락세를 연출했고요. 게다가 이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환율의 급락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20일 이평선도 하회하는, 이런 이제 하락 흐름을 연출을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제 3원 20전 상승한 1117원 80전에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이제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상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달러원의 하락 재료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리비아 사태가 이어지면서 달러의 매수 심리는 계속적으로 자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달러원 환율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포스코가 이제 9일부터 외국인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데 따른 역송금 수요가 이제 금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총 한 2억 9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이거래일 전부터 이제 수요가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달러원의 하방 경직성을 작용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시장 20일 이평인 1120원 선에서의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FX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22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빠르면은 이제 4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작용하면서 유로 달러 환율 1.4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1.41달러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이후에 이제 이 저항선을 돌파해야 중기적인 상승 추세로의 진입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41달러 선까지의 상승까지 제한적인 상승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채권시장 지난주 보합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통위를 주목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상승 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산업 생산도 이제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되었고, 경기 선행지수 반등 모멘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 소비자 물가 4.5%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면서 채권시장이, 금리 하락 쪽에 무게를 두기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비아 사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금통위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통위까지는 제한적인 약세 흐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금리 레벨이 다소 높은 수준이고,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도 많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금통위를 기점으로 스프레드 축소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년 구간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국고 3년물 기준으로 4% 상회일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판단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0일 이평선의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만은 반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토일까지 20일 이평과 5일 이평이 축소되는 이런 제한적인 흐름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토일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은 아무래도 반등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국채선물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평이 축소가 되면서 국채선물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양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송희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수급 상황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장 초반의 수급 상황은 지난주 급격히 호전됐던 부분 이제 지속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됐던 악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 목요일하고 금요일 외국인이 순매수를 크게 강화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수급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소폭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 유가 급등에 따른 미국 증시 좀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서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장중 동향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7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은 31억 원 정도 소폭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142억 원 정도 순매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프로그램 매매는 136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순매수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75계약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358계약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쪽은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이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에 거쳐서 70포인트 이상 거의 80포인트 가까운 급반등 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주가 단기 급등이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 요인이 일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주 약세가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 흐름 자체가 지수가 한 6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이제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유가 급등과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 요인이 조금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건설 쪽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어떤 미국 증시 부진이나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불안감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시장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한 건설 업종에 대해서도 5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쪽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20억 원 정도의 소폭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요인이 불확실성 부분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등 흐름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일정 부분의 추가 하락이 제한될 수 있다면 장 후반에 갈수록 장중 반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시장 수급과 그리고 또 업종별 흐름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약세입니다. 0.3% 내리고 있고요. 1998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521 가리키고 있고요. 2원 50전 정도 오르면서 1117원 10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 센정시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에는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이런 정보 함께 꼭 남겨주시고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